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1일 오후 반백 주린이의 탐구생활 30번째. 주제는 달러 엑소더스입니다.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요새 주식 관련 기사들 타이틀인데요. 뭐 4천억 넘게 순매수에 3개월 연속으로 외국인이 사자, 그 다음에 돌아온 외국인, 금융주 9천억 쓸어담아. 최근에 금융주가 거의 한 올해 들어서 한 20% 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이요. 금융지주회사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이제 예 어제 금요일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이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죠. 특히 1월 달에 1월 4일부터 16일까지 거의 그냥 뭐 외국인이 계속 끌어올렸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어소프트 상한가도 있고 해서 요 기간 동안에는 47%,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전체는 한 24.32% 정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우리만 그런가 해서 유럽 쪽이 요새 좋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유럽도 이렇게 특히 이제 대표 독일 닥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유럽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추세인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1온스당 가격인데 이게 이제 지금 뭐 1600달러대에서 지금 1900달러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금값이 오르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뿐만 아니라 구리, 뭐 이런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금시세 이렇게 치시면 이것도 갭을 들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모든 원자재 비용에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 계속 설명드리는데 이제 원화 가치도 지금 저기 1,450원 뭐 1,500원대 이 얘기하다가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미 국채 팔면서 저기 해치 펀드들이 금 매도를 하면서 이제 달러 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뭐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뭐 1200원 깨질까 신 빠진 달러 뭐 석 달 새 200원 싸진 1달러 1100원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기사들 그렇잖아요. 미국은 지금 뭐 대량 해교하고 있고 하여튼 킹달러가 지금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원화만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1973년 미 연준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러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6개국 통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달러의 가치 변동을 나타낸 건데요. 비중은 경제 규모에 따라 나눴고요. 이 달러 인덱스조차 이제 뭐 저기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하로 해서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죠. 한 뭐 12, 3% 빠지는 것 같아요. 대략 113까지 찍었으니까. 예. 그래 이제 뭐 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계속 미 국채를 덜어내고 있죠. 뭐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 넘게 뺄 거다. 그 다음에 금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금리차 때문에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니까 아 우리도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뭐 61조 원에 달하는 그 미 국채를 매도하고 국채와 달러를 매도하고 엔을 사는 그래서 환율 방어하는 그런 태세죠. 이게 지금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구조적이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달러 자산에서 도망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국가 부채가 3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미 하원을 그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미 부채 한도를
이 31조로 이제 딱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더 늘려주질 않으니까 지금 뭐 미 재무당국이 이제 디폴트 상황에 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경고성 기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미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보면요.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이자율인데 이게 이제 미 국채 30년짜리 발행하려면 한 3.64%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저기 그 미국 30년 물 기준으로 해서 유로 국채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한 16%, 1.6% 정도 이자율을 더 줘야 돼 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도 30년 물 같은 경우 한 0.45% 정도? 그 정도 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제 가치가 그 미국 국채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보시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10년물이 최고 긴 기간인데 국채 10년이요. 13%예요. 예,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요소들 뭐 다른 국가들이랑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돈 빌리는 조건이 나빠졌다. 달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뭐 이제 이것도 타이틀인데 보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국채 42조, 뭐 통화채, 은행채 뭐 11조이고 71조를 순매수를 했다. 외국인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게 달러라고만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우리나라 40% 이상이 미국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채 잔고도 뭐 6.8% 늘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12거래일 연속 3조 43조 4,492억이요. 이게 그 97년 이후로 역대 최고 그 기간 대비해서 제일 많은 양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 예, 예. 그리고 뭐 3%의 타이틀인데 킹달러가 저문다. 달러같이 7개월 전 수준으로 하라. 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더 오래 갈 것이냐 이제 그럼 오래 가면 어느 정도 갈 거냐 이렇게 그 의문점을 갖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23리터의 막걸리에 8리터의 물을 넣으면 이게 막걸리가 얼마나 그 옅어지는 겁니까? 맹탕이 되는 걸까요? 비교하면 34.78%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에 19에서 4로 하면 21%. 이게 이제 뭐냐면 23리터는 이제 23조 달러 미국에 발행한 달러고요.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겪으면서 이제 그 바이든 4달러, 그 다음에 4달러가 아니라 4조 달러죠. 바이든 4조 달러, 그 다음에 트럼프 4조 달러 해가지고 이 23조 달러 있는 데다가 8조 달러를 더 부은 거고요. 그만큼 이제 요 비중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뭐 100달러 찍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10센트면 된다고 종이값이랑 인쇄비랑 이게 이제 34.78%가 달러 가치가 물량으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그때 또 4조 달러로 찍어냈어요. 뭐 중간에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해도 한 21%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이게 그 중간에 이제 저기 미국에서 뭐 그 오일가스 나오고 이러면서 미국 GDP나 그다음에 뭐 여러 그 IT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미국의 GDP가 늘어나면서 이제 달러 가치도 강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워낙 많이 이제 기존에 쌓아놨던 똥, 뭐 하여튼 그 똥이라고 하기 뭐죠? 그 마구 찍어낸 달러의 영향이 이게 요번에 한 번에 다 밀어 닥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걸 미국 당국에서도 이제 뭐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저기 이자율을 미 연준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 낮추거나 뭐 멈추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태에 지금 그 미국 정부가 몰려 있고 연준이 그 이거를 이제 그 방어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저기 뭐 중국이 팔아치우는 미 국채나 뭐 일본 국채는 다 지들 나라로 가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 뭐 저기 환율에서도 안정적이고 이거 보시면요 비교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유럽 쪽도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한 100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뭐 12조 정도 예. 그거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 대표라면 지금 달러 자산 가치가 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달러 쥐고 있겠습니까? 그 달러 팔아서 좀 환율 안정적이고 뭐,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 뭐, 요새 방산도 잘 되고, 뭐, 배터리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게 수익을 지키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의 자산 운용사 대표라면요. 저는 그, 미국 자산, 달러 자산 탈출이 구조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건드릴 문제가 생각하다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52조 까먹었다는데, 이게 이제 자산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월급이나 뭐, 하여튼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국민연금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52.1조면은 거기에다 기금 수익 들어오는 것 따지면 훨씬 더 많이 감소된 상황이겠죠. 까먹은 상황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뭐 1,500원까지 가다가 지금 1,2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분 관련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관련 부분으로 가늠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아마 저기 지금 최근 환율로 하면은 아마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손실이 더 클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더 한심한 게 지금 해외 2021년 대비해서 지금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지금 많이 떨어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 쪽에 아마존 이런 쪽에 가서 뭐 6, 70% 까먹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증시는 뭐 글로벌 경기 침체니 뭐니 하는데 일단 당장은 돈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환율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까. 설 이후에 주식 흐름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